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8월 29일 국치일이네요. 그러 보니까 1910년 조선이 망한 날을 국치일이라고 그랬습니다. 8월 29일 오후 5시를 넘어섰습니다. 유명한 정치학자이자 국무총리를 지내시고 또 비서실장도 했던, 그러니까 행정 경험도 있고 학문의 깊은 지식을 가지신 노재봉 선생은 지난 8월로 월간조선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권의 1948년 대한민국 건국 부정 등 반역사적 행태를 가리켜서 체제 전복을 위한 프로파간다다, 체제 전복을 위한 프로파간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치학자의 규정입니다. 체제 전복하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뒤엎는다는 것은 폭력으로 뒤엎을 수도 있고 선전선동으로 할 수도 있고 합법을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반공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우리의 삶의 기본인데, 삶의 양식인데 그것을 다른 걸로 바꾸겠다 하는 선동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줄여서 헌변과 한변이 이 문제를 법적으로 지금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교육부가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에서 자유를 빼버리고 민주주의로 가르치고, 유엔이 대한민국은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라고 공인한 사실을 고의로 빼버리고 교과서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이 1948년 8월 15일에 건국되었다는 이야기를 기록하지 않음으로써 북한 노동당 정권과 동격으로 격화시키는 이런 행동은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해가지고 헌법 소원을 지금 제기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흥미 계신 분은 한변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한변은 hanbyun.or.kr입니다. 다 소문자입니다. hanbyun.or.kr입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자, 우선 이 노재봉 선생은 어떤 점에서 이것을 국채 변경 내지 체제 전복으로 보느냐, 그 내용부터 우선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노재봉 전 서울대학 교수, 전 비서실장, 전 국무총리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은 외세에 의해 탄생했지만은 북한은 자주적으로 성립되었다는 식의 프로파간다가 지금 유포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현재의 대한민국은 무엇이며 대통령은 뭐가 됩니까? 정당성이 평양에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정부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논리대로라면은 북의 체제에 남이 흡수되는 방향으로 통일이 되어야 정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권 세력이 가진 역사관 이념을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노 전 총리는 한국이 아직도 전쟁 상태에 있다는 현실을 잊어버리고 국가를 약화시키는 것을 진보니 민주니 민족 공존이 하면서 위선적 삶을 살아온 것이 이런 전복 세력의 발호를 불렀다, 이렇게 반성을 했습니다. 노 전 총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 탄생과 거의 동시에 시작된 것이 냉전입니다. 국가가 생긴 초기에 혹독한 전쟁을 겪었습니다. 이후에도 평화 상태로 들어가지 못하고 전쟁 상태가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한민국 70년은 전쟁 상태의 연속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전쟁 상태에 있으면서도 헌법 이념을 깡그리 부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전쟁 중이면서도 민주주의라는 이 이념을 절대 놓치지 않고 전쟁 중이면서도 이승만 대통령은 최대 규모의 선거까지 했다. 국회 문도 닫지 않았다. 그리고 언론 검열도 하지 않았다. 민주주의를 시험하기 위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런 뜻입니다. 노 전 총리는 탄핵 사태의 본질을 정권 탄핵이 아니라 대통령 탄핵이 아니라 체제 탄핵이다. 즉 자유민주주의 체제 부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탄핵 사태의 핵심은 체제 문제를 두고 벌어진 정치 대립에 있었던 것이지 한 여인의 이른바 국정농단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사용한 수단은 도덕적 증오였습니다. 촛불 집회를 증오 집회로 만들어 체제를 뒤흔드는 탄핵을 벌인 것입니다. 대통령이 잘했다 잘못했다와는 상관없는 전복 세력에 의한 체제 탄핵이었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문재인 정권의 이념적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유럽의 낭만적 민족주의에 박혀 있고, 이는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며 인종적 민족주의가 계급 투쟁론과 결합되면 전체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독재다 뭐다 하지만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개인 생활에는 손을 안 댔어요. 70년간 그렇게 살아오다 보니 자유라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해서 생활화가 되었습니다. 자유의 사상적 기초를 따지고 들어야 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자유가 그냥 공짜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유가 어떻게 정치 이념으로 성장했느냐,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피를 흘렸느냐 하는 그 역사적 과정은 빼고 자유를 공짜로 누리기 시작했다. 한국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입니다. 시민사회는 공론이 이루어지는 장입니다. 치열한 논쟁을 통해서 여론이 형성되고 공론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언론이 모두 다 장악되어 버리지 않았어요. 사법부야말로 시민사회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인데 그마저 이상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노재봉 전 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상을 의심한다고 했어요. 월남공화국, 남베트남이 패망했을 때 환희를 느끼고 쌍수를 들었다는 사람 아닙니까? 죽은 신영복을 위대한 사상가라고 하고 형 정권 사람들이 모든 곳에 더불어를 붙이잖아요. 그게 신영복의 전문 용어입니다. 더불어라는 게 쉽고 좋은 말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는 말입니다. 더불어라는 말에는 공동체는 있지만은 우리 헌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인의 존엄성, 인권, 자유 이런 것은 찾아볼 수 없다. 더불어라는 말 자체가 개업적 용어다라고 날카롭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노재봉 전 총리의 분석을 헌법적으로 바로 뒷받침한 게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이 추진하고 있는 이 위헌, 교과서에서 자유 빼고 건국 빼고 하는 등등의 이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부정하는 이 교육 지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변호사 단체가 작성한 이 취지서, 청구 취지서의 요지를 소개해 드리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런 일이 법치국가에서 일어날 수 있는지 놀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가르치지 않는다. 자유를 빼고 그냥 민주주의라고 가르친다. 이 부분에 대한 법적 진단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는 천당과 지옥처럼 다릅니다. 북한도 민주주의입니다.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아닙니까? 인민민주주의예요. 그리고 공산주의라고 하지 않고 민주주의라고 사칭합니다. 한국은 그래서 그런 민주주의와 구별하기 위해서 자유를 붙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자유를 붙인 것은 우리가 진짜 민주주의다.
민주주의라고 하면서 3대 세습 독재하는 북한의 민주주의와 구별해야 될 거 아니냐. 자유민주주의, 즉 개인의 자유를 가장 소중한 가치로 여기는 민주주의다.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여기에 나오는 그 국민, 개인, 이것을 빼면은 대한민국의 헌법은 영원히 달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는 대한민국 헌법 체제의 최고 가치입니다. 헌법의 최고 가치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교과서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라고 함으로써 마치 북한도 민주주의인 것처럼 가르치려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죠. 여기에 두 변호사들은 이런 논리로서 이것이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첫째, 헌법 위반으로 주장을 하려면은 이 침해되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헌법 소원이 가능한 것입니다. 침해된 권리는 뭐냐? 첫째, 초중고등학교 학부모의 자녀 양육권, 자녀 교육권 및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 이것이 침해되고 있다. 두 번째, 초중고등학교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 발전권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학생들이 자유롭게 배워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을 빼고 가르친다 이거예요. 수학 시간에 구구단을 빼고 가르치면 되겠습니까? 그거와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침해된 권리는 초중고등학교 교사의 헌법 제31조 제6항이 보장하는 교원의 지위에 따른 학생 교육권, 학생의 인격 발전권과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여야 할 교원으로서의 책무, 헌법 정신과 애국심과 공정성과 정의로움과 자유와 법치를, 그리고 우리나라가 어떤 정치 이념을 갖고 있다든지 하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할 권리가 교원이 있는데 교원이 그런 걸 가르치지 못하도록 했다. 교원의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 즉 학부모, 학생, 교원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더 나아가서 법치국가의 원칙과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 헌법 제31조 제4항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행복추구권. 헌법 제10조에 있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할 때 그 행복추구권을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5가지 위반 사항을 적었습니다. 헌법을 위반한 교육부의 교육과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이겁니다. 자유민주주의 부분을 교육 내용에서 삭제한 것, 대한민국 건국을 대한민국 정부부 수립으로 수정하고 북한 정권의 수립과 동렬해서 다루고 있는 점, 대한민국을 반국가 단체인 북한 정권과 동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건국이란 말을 빼버림으로써 대한민국 유엔에서 승인한 한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점을 교육 내용에서 고의로 삭제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이 북한과는 전혀 다른 위상을 점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지 않아가지고 애국심의 근거, 그리고 북한 정권의 정체를 정확하게 알도록 하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통국가임을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으면은 통일 과정에서 왜 우리가 자유통일을 해야 되느냐, 헌법에 적힌 대로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중대한 헌법 위반이죠. 이것은 헌법 위반 중에서도 가장 고도의 헌법 위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청구서 초안은 위헌 소원이죠. 소원의 핵심은 우리 헌법상 자유민주주의의 원리는 뭐냐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헌법의 중핵이다, 핵심이다 라면서 헌변 한변 청구서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현행 헌법을 비롯한 재헌헌법 이래 역대 우리 헌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다. 따라서 이는 모든 법령의 해석 기준이 되고 국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이 계속 존속하는 한 이는 헌법 개정 절차로도 개정할 수 없는 우리 헌법의 중핵이다. 그러니까 헌법 개정이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뭐 인민민주주의로 바꾼다든지 민중민주주의로 바꾼다는 것은 그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다. 대한민국이 건재하는 한 그 정도로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라는 대원칙이다. 국가만큼 중요한 것이 자유민주주의다. 왜냐? 대한민국의 영혼이니까요. 정신이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판례를 여러 개 들었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헌재 그리고 헌법에 적혀있는 내용 등등 판례를 들어서 뒷받침을 합니다. 이런 내용이 있구만요. 헌법재판소 1994년 4월 28일 판례에서 나온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정의입니다. 이렇게 판례집에 쓰여져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그 최고의 가치로 하여 이를 구현할 통치기구로서 입법권은 국회의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각각 속하게 하는 권력 분립의 원칙을 취하는 한편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로서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며 그에게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부여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지우고 있는 등 이른바 대통령 중심제의 통치기구를 채택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보호를 최고의 가치로 하기 위해서 삼권 분립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게 줄이면 국가 정통성과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대통령이 헌법으로부터 명령받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의무를 송두리째 거부 또는 부정하고 있다. 위반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유민주주의 핵심적 내용은 뭐냐? 이 청구서안은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존엄과 가치를 가지는 개인으로서 국민의 자유, 사유재산, 행복추구 등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통치기구는 이를 보장하기 위한 수단이다. 즉 헌법 제10조입니다. 국민 개인의 자유와 평등 중 자유를 우선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게 중요합니다. 자유가 최우선 가치라는 겁니다. 자유의 적에게는 자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투쟁적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유의 적은 헌법적으로 단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교육부는 자유를 말살하려고 하는 자유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죠. 자유민주주의는 모든 폭력적 지배와 자의적 지배를 배제하고 다수의 의사에 의한 국민의 자치, 자유평등의 기본 원칙에 의한 법치주의적 통치질서, 기본적 인권의 존중, 권력 분립, 의회제도, 복수정당제도, 선거제도,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사법권의 독립을 그 핵심적인 내용 요소로 한다. 이게 자유민주주의의 구체성입니다.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고 가르치지 않으면 이런 내용까지도 가르치지 않아요. 헌법을 가르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유를 빼버린 다음부터는 이 좌편향된 교사들이 북한식 민주주의를 더 중점적으로 가르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법치 행정의 원칙 위배 부분에서 헌변한변은 이렇게 논지를 전개합니다. 우리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의 헌법 원리에 따라 권력 분립의 원칙과 법치주의 원칙을 채택하고 있어서 입법은 물론 행정과 사법은 헌법에 기속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행정기관을 비롯한 모든 국가기관이
헌법상의 의무나 법률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치주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행위의 효력이 없어지고 그에 합치되는 행위를 요구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 초중고등학교에서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치지 않기로 한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위반된다. 왜냐? 헌법 원리에 따라 가르쳐야 되는데 헌법 원리를 가르치지 않고 다른 원리를 가지고 와서 가르치려고 한다. 이 말이죠. 자유민주주의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 헌법의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원리로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우리 생활의 모든 영역을 관통하는 기본 원리이므로 보통 교육과 의무 교육의 대상인 초중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교육 과정의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이는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 직무유기 교육이 될 것이다. 더구나 교육부 장관의 이 사건 개정 고시는 기존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을 개정 삭제하여 이를 적극적으로 교육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헌법적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것이므로 법치주의 내지 법치행정의 원칙에 명백히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부작위에 의한 위헌적인 직무교육의 수준을 넘어가지고 부작위에 의한 위헌이라는 것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으로써 발생하는 헌법 위반 사항을 말하는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교육하고 있는 내용에서 자유민주주의, 자유를 빼버리고 건국이란 말을 못 쓰게 하고 그리고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 정부로 유엔이 승인했다는 것도 못 쓰게 한다. 이것은 이미 교육하고 있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헌법 위반 행위를 정권 차원에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용에 따라서는 탄핵감이기도 하고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야 하기도 하고 그 내용에 따라서는 국가 반역으로 규정될 수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 터졌고 거기에 대한 헌변 한변의 대응도 이 내용상 이게 엄청난 의미입니다. 체제를 법으로서 체제를 지키겠다는 겁니다. 폭력으로서 체제를 지키겠다는 게 아닙니다. 헌법의 힘으로서 체제를 지키겠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행사하고 있는 이 권력에 의해서 그 시도가 좌절되고 헌법으로서 체제를 지킬 수 없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나온 단어가 국민저항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